자, 1688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요. 굉장히 중국 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저렴해요. 대신 무조건 구매 대행, 무역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지 안전한 거고, 장점은 또 중국 시장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 이미지로 검색하면 바로 딱 나오거든요. 캡처한 걸 갖고 1688 사이트 들어가서 캡처를 딱 돌리시면 이 제품이 동일하게 나와요. 이런 검색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근데 반대로 단점이 뭐냐, 나 말고 경쟁 업체들도 그 제품을 똑같이 쉽게 찾는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죠.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공장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직접 거래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하는데, 사실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처음부터 싸진 않아요. 근데 여기도 거래를 트면 이제 많이 주문할수록 훨씬 여기가 더 저렴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1688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다 보니까 영어는 제가 사용하면서 조율이 되거든요. 100개 살 때의 금액과 그리고 1000개 살 때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친구한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엔 소량일 때는 당연히 1688이 좀 더 저렴하지만 좀 대량으로 주문할 때는 알리바바닷컴 영문이 좀 더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1688가 알리바바닷컴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이해도 안 되실 거고, 이거는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내가 직접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뭐 중국에서 갖고 오시든 국내에서 갖고 오시든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세 페이지들 만들고 상품 등록을 직접 하면서 물건이 주문 들어와서 택배 발송을 하고, 좀 더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죠. 세 번째 단계, 판매하기가 옵니다. 판매를 하면서 이제 판매가 더 늘겠죠. 자, 이제 잘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단계가 와요. 바로 과도기죠. 이건 어떤 제품이든 과도기는 오게 되어 있어요. 자, 판매자들이 늘고, 자 판매가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판매가가 또 떨어지겠죠. 10,000원에 팔던 제품을 서로 뭐 9,900원, 9,800원에 팔게 될 거고, 광고비도 뭐 100원 하던 게 판매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같이 마케팅 비용도 많이 늘 거예요. 광고비도. 이게 이제 과도기예요. 아이템의 생명력은 1년에서 3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6개월, 1년 정도 열심히 팔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제 제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거고, 저 또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템은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 과도기가 오다 보면 이 제품의 생명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주기는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드를 입히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브랜드를 입히는 게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소규모 사업장, 아니면 뭐 1인 기업, 소상공인들, 우리같이 작은 업체들은 브랜드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쉽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품 패키지를 가는 거예요. 패키지를 바꾸자. 그러면 이 브랜드가 홍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왼쪽에 있는 이 마우스피스를 이게 수입했을 때 갖고 왔던 제품에 15,000원에 판매를 하다가 판매자들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아이템의 수명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패키지를 바꿨거든요. 한글도 넣고 뒤에 한글 설명도 넣어가지고 굿앤일이라고 브랜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 제품은 이 제품이랑 좀 다르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격을 좀 따르게 했고, 자 보는 고객 입장에서도 이걸 다른 식으로 보고요. 고객과 우리가 물건을 뭐 프로모션하거나 제안할 때 보는 MD들이 봤을 때 이 제품은 다르다고 인식을 해요. 제가 또 판매했던 제품 중에 이 면도날 클리너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수입했을 때 단가가 한 22,00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판매자가 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6,9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갖고 들어오는 금액이 거의 한 이 정도 금액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패키지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면도날 청소 블레이드 테크라고 해서 이런 로고도 넣고 뒤에는 저희 설명서까지 넣고 하면서 고정 가격으로 맞췄어요. 제가 이 지금 현재 판매가가 14,000원이거든요. 패키지를 바꿔가지고 나만의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 제품을 열어봤을 땐 이 제품과 이 제품이 같다고 느끼겠지만, 제품을 열지 않았을 땐
고객들도 그렇고 MD들이 봤을 때 이건 다른 제품인 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제품을 갖고 뭐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뭐 소형 가전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들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브랜드를 입혔을 때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패키지에 내 브랜드를 넣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에 브랜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브랜드가 들어간 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쉬운 건데 별거 아니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 제품에 브랜드를 입히는 거거든요. 불법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동도 아니고, 내 제품에 브랜드를 넣으면서 내가 이 제품을 좀 더 파급력 있고, 그리고 내 제품을 좀 더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봤을 땐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다. 가격 선정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좀 담을 수 있고, 무수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어떤 업체를 직접 말하는 건 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특히 소형 가전 같은 걸 하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도매 사이트, 중국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비슷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봐요. A 제품을 가지고 봤을 때 이 A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저렴한 업체들은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딱 정찰제 가격을 맞춰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패키지 자체도 자기 브랜드가 들어가 있고 제품 자체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나만의 브랜드가 되는 거고 나만의 브랜드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은 그냥 저가에 갖고 들어오는 이 같은 제품이더라도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만의 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예 별개의 제품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선정, 차별성이 있고, 단점은 뭘까요? 바로 재고 부담이에요.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로켓 배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쿠팡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도매로 하거나 물류 대응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제품을 도매로 여러분들이 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도매로 하면 또 가격을 막 흐트러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제품을 내가 팔면서 같은 가격을 맞추면서 판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로켓 배송이에요. 이 로켓 배송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로켓 배송의 개념은 뭐냐면 쿠팡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에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한테 줄 때는 보통 다운밸류로 해서 금액으로 제시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6,000원에서 7,000원에 사야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제시해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쿠팡에서 그러면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가격을 너무 낮출 필요가 없어요. 가격 경쟁하시지 말고, 나는 내 제품의 가격을 좀 높이더라도 나는 이런 식으로 도매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기시고, 그다음에 도매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진을 남기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개념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고 들어올 때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갖고 들어오지만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려면 이 제품이 처음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판매가 돼. 그럼 이 제품을 진짜 내가 브랜드까지 입혀볼까? 그 다음에 브랜드를 입혀서 내가 이거를 가격을 어느 정도 선상에 딱 맞춘 다음에 이거를 로켓 배송이나 도매로 줬을 때 이 가격에 딱 준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 정도의 마진이 남겠구나. 그럼 이게 순환을 했을 때 충분히 내가 이 재고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쉽진 않겠지만, 처음부터 이 단계가 오실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패키지도 변경 안 한 상태로. 다가 판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시고 판매가 잘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한번 넣어보시는 거죠. 브랜드를 넣으시게 되면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500개, 1000개, 2000개, 3000개.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도매업자들에서 원하는 그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ESM이 뭐냐면 옥션 G마켓이에요. 옥션 G마켓에서도 스마일 배송이라는 걸 해요. 스마일 배송이 뭐냐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서 배송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옥션지 마켓에서 물건을 등록하신 다음에 택배를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입고만 시키면 대신해서 물건을 발송해 주는 거예요. 근데 쿠팡, 로켓 배송과 ESM 스마일 배송의 차이점이 뭐냐면,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제품을 직접 완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을 10개를 사겠다, 그럼 10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개를 입고를 시키고 물건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로켓 배송은 사실 더 좋아요. 왜냐면 내 재고를 직접 사서 뭐 재고가 불량이 나든 시간이 지나든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은 쿠팡이 갖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안 할 필요는 없죠. 두 개를 다 하시면 되니까요. 로켓 배송도 하고 스마일 배송도 하면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재고까지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두 개를 다 병행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무겁진 않아요. 가벼운데 대신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급 판매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들으면서 마켓의 흐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판매 스타일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자라는 마음까지는 가지셨다면, 마켓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는구나, 처음에 상품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는 마진을 체크를 하고, 마진까지 봤다고 하면 구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매를 해보니까 처음에 국내 도매 사이트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위험성을 줄여서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오고, 그래서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해외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와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서 갖고 들어와서 판매를 해봤는데 판매가 더 잘 돼.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 나도 이 제품에 브랜드를 좀 더 입혀봐야 되겠구나. 브랜드를 조금 넣어보니까 이제 내가 이 가격을 선정할 수 있고 차별화를 둘 수 있네. 그러면 이 제품을 도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각의 도매 사이트에 올리기보다는 로켓 배송 그리고 스마일 배송을 이용해서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 제품을 가지고 오실 때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시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세하게 들어갈 내용들은 다양하겠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갈 내용은 제가 천천히 좀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처음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매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마진율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면 판매해도 될까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는 노하우, 발견하기, 그리고 제품 판매 전 데이터 만들기, 이런 내용을 강좌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소싱하면 좋을까, 그리고 국내 도매 사이트, 해외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켓별 이해,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판매, 쿠팡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11번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ESM이고 판매 채널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뭐 사실 뭐 10분에 끝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도 뭐 1강이 있을 수 있고 뭐 2강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할 것 같긴 해요. 전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는 굉장히 한 며칠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제 뭐 눈 아이 컨택도 하면서 질문도 바로바로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구독하시는 분들도 늘고 질문도 좀 늘다 보면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늘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